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저도 정말 대회를 많이 나가고 자주 나가고 근 3년 동안 정말 많은 대회들을 수없이 나갔는데요. 그래도 아마 다 헤아려 보면은 100회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JTBC 마라톤 곧 앞두고 있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정말 이상하게 긴장보다도 기시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번에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묘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저는 대회를 정말 좋아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를 인증해야 될 것 같은, 나를 입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모든 제 실수, 제가 거쳤던 상황들, 오류들, 이런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번을 뛰면서도 매번 배웠고 또 그만큼 조금씩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냥 러너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제가 실패했었는지, 아마 이 중 하나는 오늘 혹은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회에 하게 되는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페이스는 완벽했는데 심박이 폭주 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2022년 JTBC 마라톤 때 저는 목표 페이스를 3분 45초 정도로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페이스면은 2시간 39분. 첫 풀코스지만 정말 과감하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물론 훈련 때 충분히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뽐뿌를 넣어주기도 했고요. 근데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부터 뭔가 출발하기 전에 이상하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온도 낮아서인지 초반 5km까지는 심박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숨도 덜 찼고요. 오늘은 느낌이 좋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큰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10km를 넘기자마자 심박수는 190을 훨씬 넘었고요. 193, 194. 거의 심박수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따로 심박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200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머리로는 조절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미 다리가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떨어져서 내가 뒤로 뛴다는 것은 곧 포기를 의미했고 그렇게 뒤처질 수가 없었습니다. 20km부터는요, 다리가 아니라 폐가 먼저 힘들어했고 그날 다 완주하고 나서는 다시는 마라톤을 안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정신마저도 힘들었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페이스가 아니라 나의 심박수와의 싸움입니다. 즉 나의 페이스, 그런 감각은 속일 수 있더라도 심박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초반 5km는 시범주행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페이스가 아니라 심박이 리듬을 잡아가는 과정. 5km가 채 되기도 전에 심박수가 이미 내 대회 심박수를 넘어서거나 혹은 그 근처까지 정말 가파르게 오른다면은 그 페이스는 나의 마라톤 페이스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주변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겪었던 실수입니다. 바로 카보로딩에 대한 실수입니다. 바로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2022년 그때 JTBC 마라톤 때 또 그때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먹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3일 전부터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끼마다 3공기를 최대한 먹으려고 했고 그 사이사이에 파스타도 먹고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었습니다. 이게 카보로딩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대회 당일 아침에 정말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물론 뭔가 아드레날린에 취해서 뛰긴 했지만 10km를 지날 때 배가 살짝 불편했고 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저는 완주하기 전에는 요즘에 제가 젤을 잘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도하게 먹으면은 젤 자체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요, 카보로딩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적당한 것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3일 전에는 평소보다 조금만 더, 반 공기만이라도 더 먹고, 전날에는 밥을 한 공기 정도만 더 먹고, 그리고 최대한 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당일 아침에는 바나나, 식빵, 젤 1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리코겐은 채워야 되지만 위장 자체는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가 JTBC를 뛰면서 배운 카보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뛰어야지 라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러너가 하는 실수지만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회 4일 전에 몸이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면 10km 정도만 가볍게 뛰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나가실 겁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 한 번이 대회를 내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의 10km는 뛰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회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완벽해져 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결국 그날 스스로 피로를 쌓고 결국 대회 당일에는 30km를 넘고 바로 페이스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명확한 원칙을 저는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음날 영향을 줄 정도의 운동은 내가 목표한 대회의 그 전주, 그 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회 4일 전에는 피로라는 단어가 다리에 쌓이면 안 됩니다. 지금쯤이라면 뛰기보다는 자는 게 더 중요할 시기입니다. 그 한 번 더 뛰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것조차도 실력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새 러닝화, 새 양말, 새 옷. 당연히 좋죠. 신발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그 새 것에서 나오는 그 냄새. 저도 새 러닝화를 신고 제가 대회를 나간 적은 없지만 새 러닝화를 신고 장거리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플라이 3를 신고요. 제가 지금도 알파플라이 3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자주 신고 정말 애용하고 있지만 알파플라이 3 새 거 신고 바로 박스에서 뜯자마자 새벽에 40km 뛰었다가 바로 안쪽에 물집 잡혔습니다. 새 것의 느낌은 물론 정말 좋습니다. 그치만 그 신발이 봉제선 마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퍼가 살짝 지금 나한테 다리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새 신발이 물론 멋지지만 내가 신뢰할 만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신발을 최소한 50km 혹은 세탁을 한 번 정도를 한 다음에 신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양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말도 새로 산 거 딱 신어보면은 맞아, 원래 양말이 이런 느낌이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쿠션감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그런 양말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빨아서 신어본 다음에 하는 것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에너지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제가 JTBC 마라톤 때 에너지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에너지젤이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칼로리를 간편하게 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흡수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빠르긴 하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린다고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힘들 때 먹으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요. 25km 정도 뛰었을 때 숨이 턱턱 막히고 그때 젤을 뜯었는데 이미 그때는 배터리가 바닥난 느낌이 들었고 30km 정도 가서야 조금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 젤은 배가 고프기 전에 미리 드시고 과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기 전에 먹어두는 것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 6번째입니다. 대회 전날 잠으로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렇듯 대회 전날에 잠을 푹 자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대회 전날 한숨도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머릿속에 코스, 제 타이밍, 심박, 날씨, 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결국 새벽 2시, 3시에 잠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게 뛰고 나서도 대회가 괜찮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날 새벽에 잠을 못 잤을 뿐이지 그 전날, 전전날 이럴 때 잠을 충분히 자두었습니다. 전날 하루를 못 자더라도 물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급격한 저하는 없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휴식의 총량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면 너무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틀 전에 여러분의 몸은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당일날 조금 잠을 못 잔 거는 큰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마 경주 마라톤 때 1시간 자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7번째 내용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저도 아직도 가끔은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제가 바로 서울 레이스 때 미친 듯이 뛰어나갔는데요. 특히 마라톤이 가까워지면은 이번엔 꼭 기록 세워야지 라는 그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페이스를 망치게 만듭니다. 저도 나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라톤은 완벽한 날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밥이라고 부르고 핑계라고 부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 하에서 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다리가 무거울 수도 있고 이상하게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처음 뛰어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훈련의 복습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루틴을 믿는 날, LSD를 여러 번 뛰면서 느꼈던 그 편안한 호흡, 그리고 언덕을 열심히 뛰면서 400m를 열심히 인터벌 하면서 느꼈던 그 고통, 그 모든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아침에 새벽에 운동 나가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생각으로 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훈련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7가지 잔소리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피했더라도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 마라톤은 3시간 동안 무언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30분만 더 버티자. 괜찮다. 지금 리듬 아주 좋다. 30km 이후에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완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JTBC 마라톤에서도 저는 3시간 30분 페이서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을 조금 북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뛰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훈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되길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